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안 약점 진단원 강좌 8편으로 웹 서비스에서 매우 자주 발견되는 대표적인 보안 약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그리고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입니다. 이 3가지 약점은 모두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력값 검증을 잘하자 정도로만 이해하면 실제 코드 리뷰나 보안 약점 진단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새 약점은 공격이 발생하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즉 XSS는 주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문제입니다.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은 서버에서 운영체제 명령어가 실행되는 문제입니다.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는 공격자가 실행 가능한 파일을 서버에 올려서 웹CL처럼 악용하는 문제입니다. 즉, 하나는 브라우저를 위협하고 하나는 서버 운영체제를 위협하고 하나는 서버에 공격 도구를 심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각 약점에 대해 정의, 위험성, 취약 코드, 안전 코드, 그리고 진단 포인트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와 파이썬 예제를 함께 비교하면서 언어는 달라도 보안 원리는 같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편에서 다루는 약점이 전체 보안 약점 분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구현 단계 보안 약점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 보안 기능 유형은 인증, 접근 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처럼 보안 기능을 잘못 구현했을 때 발생하는 약점들을 말합니다. 전체 구현 단계 보안 약점 사례 다국개 중에서 보안 기능 유형은 16개이고 이번 강의에서는 그중 3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입니다. 줄여서 XSS라고 부르며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웹페이지에 그대로 출력될 때 악성 스크립트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입니다. 외부 입력값을 이용해서 서버에서 운영체제 명령어가 실행되는 문제입니다. 이 약점은 단순한 화면 변조 수준이 아니라 서버 내부 파일 조회, 삭제, 계정 정보 노출, 심한 경우 서버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입니다. 파일 업로드 기능에서 확장자, MIM 타입, 파일 크기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공격자가 실행 가능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SP, PHP, 파이썬 파일 같은 것이 서버에서 실행되면 웹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흐름은 간단합니다. 정의를 이해하고 왜 위험한지 보고 취약 코드를 확인한 뒤 안전한 코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는 이 코드가 실제로 공격 가능한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점이 보안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약점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XSS입니다. XSS는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동적 웹페이지 생성에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HTML 페이지에 그대로 포함되면 공격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 댓글, 검색창, 프로필 이름, 문의사항, 입력란처럼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발자가 이 값을 아무 처리 없이 화면에 출력하면 브라우저는 그 값을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격자가 악성 스크립트를 넣으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그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그 결과 쿠키 탈취, 세션 하이제킹, 피싱 페이지 유도, 화면 변조 같은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XSS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flected XSS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서버 응답에 바로 반영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 입력값 형태로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입력값에 스크립트가 들어가고 서버가 그대로 응답하면 악성 링크를 클릭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tored XSS입니다. 이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게시판이나 댓글에 악성 스크립트를 저장해 두면 그 글을 조회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공격 코드가 서버에 저장되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DOM 기반 XSS입니다. 이 유형은 서버 응답보다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가 DOM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URL의 특정 값을 자바스크립트가 읽어서 inner HTML 같은 곳에 그대로 넣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XSS 방어의 핵심은 출력값 인코딩입니다. 입력값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HTML에 출력하기 전에 반드시 HTML 엔티티로 변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는 raw, 문자는 raw, and 문자는 end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가 입력값을 스크립트 코드가 아니라 단순한 문자로 인식합니다. 또한 디장고, JSTL, 템플릿 엔진 같은 프레임워크의 자동 이스케이프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Content Security Policy, 즉 CSP 헤더를 설정하면 인라인 스크립트 실행을 제한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SS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바 예제입니다. 취약한 코드는 request. get 파라미터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값을 가져온 뒤 out, 프린틀느로 그대로 출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키워드 값이 단순한 검색어라고 가정하고 아무 처리 없이 출력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FRA라고 입력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하면 그 값이 HTML 페이지 안에 그대로 들어가고 브라우저가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예제도 원리는 같습니다. 플라스크에서 request, args, get로 q 값을 가져온 뒤 render template string에 문자열을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이 경우 입력값이 템플릿에 직접 삽입되기 때문에 XSS에 취약합니다. 안전한 코드는 무엇이 다를까요? 자바에서는 출력 전에 특수 문자를 HTML 엔티티로 인코딩합니다. 예를 들어 n는 end로, 는로 바꿉니다. 또는 JSTL을 사용하는 경우 code 같은 안전한 출력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마크업 세이프의 escape 함수를 사용합니다. escape 함수는 HTML에서 의미를 가지는 특수 문자를 안전한 문자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디장고 템플릿처럼 자동 이스케이프가 기본으로 적용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진단원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XSS는 입력값이 있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력값이 HTML, 자바스크립트, 속성값, URL, CSS 등 어떤 문맥에 출력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같은 값이라도 HTML 본문에 출력될 때와 자바스크립트 문자열 안에 들어갈 때 필요한 인코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 리뷰에서는 외부 입력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모든 지점을 추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XSS 방어의 핵심은 출력 직전, escape입니다. 모든 외부 입력값은 신뢰하지 말고 HTML에 출력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하게 변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점은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입니다.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은 외부 입력값을 OS 명령어 실행 함수에 검증 없이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서버의 명령어가 되어 실행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버에서 핑 명령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관리자가 IP 주소를 입력하면 서버가 해당 IP로 핑을 보내고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정상적인 입력값은 127.0.0.1 같은 IP 주소입니다. 하지만 취약한 코드에서는 공격자가 세미콜론, 파이프, 백쿼트 같은 특수 문자를 이용해 추가 명령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이 위험한 이유는 공격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XSS가 주로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문제라면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은 서버에서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공격자가 서버 파일을 읽거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서버 내부 정보를 확인하거나 네트워크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웹 서버 프로세스가 가진 권한으로 명령어가 실행되기 때문에 권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약점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OS 명령어 실행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일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면 OS의 ls 명령어를 직접 호출하기보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파일 API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OS 명령어를 실행해야 한다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허용할 명령어와 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제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아무 명령어나 입력하게 두면 안 됩니다. 둘째, shell true처럼 쉘을 통해 문자열 전체를 해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파이썬의 subprocess. 룬을 사용할 때는 문자열 하나로 명령을 넘기기보다 리스트 형태로 인자를 분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즉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방어의 핵심은 외부 입력이 명령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의 코드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는 사용자가 입력한 cmd 값을 그대로 runtime, get runtime, x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서버에서 그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의도는 단순히 현재 디렉토리 확인이나 날짜 확인 정도였다고 해도 입력값을 제한하지 않으면 공격자는 전혀 다른 명령을 실행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request, post, get로 cmd 값을 가져오고 subprocess, run에서 shell true로 실행합니다. 여기서 shell true는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쉘이 문자열 전체를 해석하기 때문에 명령어 연결 문자나 특수 문자가 공격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코드는 먼저 허용 명령어 목록을 둡니다. 예를 들어 lsp밥몇이 다태처럼 제한된 명령어만 허용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이 목록에 없으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subprocess, run을 사용할 때 shell false를 사용하고 명령어를 리스트 형태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쉘이 문자열을 다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허용된 명령어라 하더라도 인자를 외부 입력으로 받는다면 인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핑 명령어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IP 주소 형식만 허용해야 합니다. 파일 경로를 받는 경우에는 경로 조작이 가능한지, 상위 디렉토리 접근이 가능한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원 입장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runtime, exec process builder subprocess os, 시스템 같은 OS 명령 실행 함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함수의 외부 입력값이 직접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shell to 또는 문자열 기반 명령 실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화이트리스트와 인자 검증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은 shell true와 외부 입력의 조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OS 명령어 실행을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화이트리스트와 리스트 인자 전달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약점은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입니다. 파일 업로드 기능은 많은 웹 서비스에서 사용됩니다. 프로필 이미지 업로드, 게시판 첨부 파일 업로드, 증빙 서류 제출, 이미지 등록 기능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파일 업로드 기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으면 공격자가 실행 가능한 파일을 서버에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업로드 기능인데 실제로는 shell, PEPA shell, JSP shell, P 같은 파일이 업로드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웹서버에서 접근 가능한 경로에 저장된다면 공격자는 URL로 해당 파일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버에서 파일 안에 코드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웹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웹쉘은 공격자가 웹을 통해 서버 명령을 실행하거나 파일을 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악성 파일입니다.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파일 하나가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격자가 서버 내부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데이터 탈취, 추가 악성 파일 업로드, 내부망 접근 시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개발자가 파일 확장자만 검사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장자 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격자는 밈 타입을 조작할 수 있고 파일러, PHP, JPG처럼 이중 확장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일 이름만 이미지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 내용은 실행 가능한 코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는 여러 검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첫째, 허용 확장자를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업로드라면 JPG, JPEG, PNG처럼 필요한 확장자만 허용합니다. 둘째, MIME 타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MIME 타입도 클라이언트가 조작할 수 있으므로 이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셋째, 파일 시그니처, 즉 매직 바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실제 내용이 이미지 형식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넷째, 파일 크기를 제한해야 합니다. 너무 큰 파일은 저장 공간 고갈이나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업로드 파일은 웹서버 실행 경로 밖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원본 파일명을 그대로 쓰지 말고 UUID 같은 랜덤한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파일 업로드 코드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는 파일 아이템, getName으로 원본 파일명을 가져온 뒤 별다른 검증 없이 upload dial에 저장합니다. 여기에는 확장자 검증도 없고 크기 검증도 없고 MIM의 타입 검증도 없습니다. 만약 공격자가 shell, JSP 같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파일이 웹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저장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비슷합니다. 디장고에서 request, files로 파일을 받고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를 사용해 원본 파일명 그대로 저장합니다. 이 경우 공격자가 파일명을 조작하거나 실행 가능한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코드는 먼저 허용 확장자 목록을 둡니다. 자바 예제에서는 JPG, PNG, GIF만 허용합니다. 파이썬 예제에서는 JPG, JPEG, PNG만 허용합니다. 그 다음 파일 크기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OM 발해를 초과하면 업로드를 거부합니다. 또한 MIM 타입을 확인합니다. 예제에서는 이막 HPEG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MIM 타입뿐 아니라 파일 시그니처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명을 UID 같은 랜덤한 값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가 의도한 파일명으로 서버에 저장되기 어렵고 경로 조작이나 파일명 충돌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단원 입장에서 파일 업로드 기능을 볼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가 화이트리스트로 제한되어 있는가? 둘째, MIM 타입과 파일 시그니처를 함께 확인하는가? 셋째, 파일 크기 제한이 있는가? 넷째, 업로드 파일명이 랜덤하게 변경되는가? 다섯째, 업로드 디렉토리가 웹서버 실행 경로 밖에 있는가? 여섯째, 업로드된 파일의 실행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가? 정리하면 파일 업로드 방어는 하나의 검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장자, MIM 타입, 파일 크기, 파일 시그니처, 저장 위치, 파일명 변경을 함께 적용해야 안전합니다. 이제 세 가지 약점을 코드 리뷰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XSS입니다. 외부 입력값이 화면에 출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 전에 HTML 인코딩이나 이스케이프가 적용되는지 봐야 합니다. 또한 검증된 XSS 방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의 자동 이스케이프 기능을 사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XSS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값이 브라우저에서 코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출력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OS 명령어 삽입입니다. 외부 입력값이 OS 명령어 실행 함수에 직접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untime, exec, process builderos, 시스템, subprocess 같은 함수가 보이면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용자 입력이 서버 명령어의 일부가 되는가? 그렇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있는지, 쉘트루를 쓰는지, 인자를 리스트로 분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파일 업로드입니다.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MEM 타입, 크기를 모두 검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로드 파일이 실행 불가능한 디렉토리에 저장되는지 봐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격자가 실행 가능한 파일을 서버에 올리고 URL로 호출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웹쉘 업로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드 리뷰에서는 단순히 코드 한 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입력값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떤 검증을 거치고 어디에 사용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웹 공격과 관련된 대표적인 보안 약점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XSS입니다. 핵심은 출력값 인코딩입니다. 외부 입력값이 HTML에 출력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스케이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입니다. 핵심은 외부 입력값을 OS 명령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OS 명령어 실행 자체를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화이트리스트와 안전한 인자 전달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입니다. 핵심은 확장자, MIME 타입, 파일 크기, 파일 시그니처를 함께 검증하고 업로드 파일을 실행되지 않는 위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은 인코딩, 명령어는 화이트리스트, 파일은 확장자와 MIME 타입과 크기를 모두 검증한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취약점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입력값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보안 처리가 빠졌으며 그 결과 어떤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브라우저를 위협하는 XSS, 서버를 위협하는 OS 명령어 삽입, 그리고 서버에 공격 파일을 씹는 위험한 파일 업로드를 다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입력 데이터 검증과 관련된 약점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되지 않은 URL 자동 접속,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XML 삽입과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